우리는 지금 전례가 없을 만큼 중대한 글로벌 인구 구조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지난 250년 동안 전 세계 인구와 부는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세기 말에는 흑사병 이후 전례가 없었던 세계 인구 감소라는 사건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놀라운 역전의 원인은 사망률의 증가가 아니라 출산율의 감소에 있습니다. 여성 1인당 평균 출생아 수로 정의되는 출산율은 급격한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밀레니엄에 접어들었을 때 전 세계 출산율은 2.7명으로 인구 안정에 필요한 대체율 2.1명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지금은 2.3명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인도를 포함한 세계 최대 경제대국 대부분이 현재 대체율을 밑돌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젊은 층의 감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다양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고령화 인구에 대한 부양 부담의 증가입니다. 직장에 진입하는 젊은이들이 줄어들면서 은퇴자를 부양해야 하는 재정적 책임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잠재적으로 더 높은 세금, 더 늦은 은퇴, 저축자의 수익률 저하, 심지어 정부 예산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청년층은 고령 근로자의 축적된 지식을 보완하는 역동성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역동적인 에너지는 성장과 번영의 핵심 원동력인 혁신과 위험 감수를 촉진합니다. 젊은이들이 적은 사회는 경제 발전에 필요한 창조적 파괴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상황으로 보일 수 있지만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는 복잡한 요인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번영, 개인의 선택, 사회적 규범의 변화 등이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일부에서는 전통적인 가족 가치관이나 이민 증가를 해결책으로 제시하지만 이 둘은 문제의 전 지구적 특성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대신 우리가 가진 자원을 최적화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아직 개발되지 않은 가장 큰 잠재력 중 하나는 전 세계 빈곤층의 교육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이들에게 혜택을 줄 뿐만 아니라 침체된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숙련된 노동력의 잠재적 유입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인구 통계학적 변화와 씨름하는 가운데 기술은 유망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최근 AI의 발전은 우리 경제와 사회를 변화시켜 더 많은 은퇴 인구를 지원하고 인적 자본의 감소를 상쇄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노인을 위한 자동화된 케어부터 AI 기반 혁신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변화하는 인구 통계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사회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례 없는 인구학적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인간의 혁신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출생아 수는 줄었지만 인간의 천재성은 무궁무진한 자원이며 해결책을 찾을 수 있고 찾을 것입니다. 이러한 천재성을 활용하여 인구학적 변화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갑시다. 블룸버그는 오늘 중국 경제 성과의 핵심 요소인 부동산 부문의 최근 동향에 대해 말합니다. 중국 당국은 기존 조치로는 이 중요한 부문의 지속적인 회복을 유도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규제 당국은 주요 도시의 비핵심 지역에서 계약금을 줄이고 중개인의 거래 수수료를 낮추며 주택 구매에 대한 제한을 더욱 완화하는 등의 전략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무원의 지침에 따라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아직 개발 중이며 변경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작년에 시행한 16개 항목의 종합적인 구조 패키지에서 특정 정책을 확장하고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이 소식에 위안화가 급등했고 위안화는 미국 달러 대비 0.5% 이상 강세를 보이며 두 달여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구리, 철광석 등 원자재도 상승세를 이어갔고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가 발행한 달러 채권도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부동산 부문은 여전히 세계 2위인 중국 경제의 큰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5월 주택 판매 증가율이 29% 이상에서 6.7%로 감소하는 등 주택시장이 다시 취약해지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경제 및 인텔리전스 애널리스트들은 이 부문은 여전히 병들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초기 소비 활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중국의 경제 회복은 4월에 모멘텀을 잃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현재 올해 GDP 성장률을 5.5%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이전 예상치인 5.6%보다 소폭 하락한 수치입니다. 4월에는 주택 가격 상승률도 둔화되어 우려를 더했습니다. 당면한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중국 GDP의 약 12%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의 개발자 부채가 채무, 불이행 위험과 금융 안정성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모기지 금리 인하부터 전국적인 부동산 수수료, 상한제, 주택 프로젝트 공급을 위한 2억억 위안의 특별 대출, 약속에 이르기까지 업계에 대한 여러 지원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추가 정책 지원에 대한 추측이 이어지면서 금요일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주가가 6%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산업의 침체는 여전히 중국 시장에 부담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남아 있으며 신용 경색에 기여하고 홍콩 상장 주식의 주요 지수를 약세장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 부동산 산업은 현재 상당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부동산 업계에 절실히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계속 주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